돈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불법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를 이제 보게 됩니다. 씁쓸한 얘기죠. 고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대안으로 불법 사금융을 택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법정 최고이자 20% 제한 때문에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통해서 저신용자 대출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제도권에서 밀려나 있는 취약차주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다는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참 걱정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대부업체들은 금리 20%로 수익이 안 난다고 대출문을 닫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불법 대출만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민들이 들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들은 우리는 앞으로 목격하게 되겠습니까? 꽤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속출할 겁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성매매 시장도 활개친다고 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장기도 매매하려고 할 거고 뭐 이래저래 별일을 다 겪게 되겠죠. 이제 각종 사건 사고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저신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도 적은 거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잖아요. 수치심을 이용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 30만원, 50만원 대출받아서 나중에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갚는 그런 일들도 속출한다고 하고요. 뭐 불법 고액이자 상환을 강요받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이제 궁지에 몰리고 또 몰리다 보니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환 독촉, 협박 이런 것들을 받고요. 회사에서 또 내몰리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우울증 겪고 자살하고 난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야 되는데 급전창구가 막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이제 돈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수익을 빌리고 금방 갚으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법 사채 시장에 스며든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느 20대 피해자가 소액으로 30만원, 50만원 빌리고 1억 5천만원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하죠.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사회가 대출을 너무 수월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대가 안 되고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이나 아니면 뭐 학습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더욱더 궁지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제 다른 사람과 의논할 상대도 없고 혼자서 알아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보호나 아니면 사회적인 보호도 못 받고 저렇게 이제 내몰리고 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죽하면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겠냐라는 거죠. 씁쓸하죠. 이 사진만 보더라도 혼자 사는 아주 좁다란 방에서 작은 TV에 가재도구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저 1인 가구가 살아간 삶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많이 우울하고 많이 불행한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자세를
유지시켜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걱정 없이 지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들이 이제 계속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겁도 나오고요. 점점 더 조심하면서 점점 더 착실하게 점점 더 안전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비록 받는 이제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불법 빼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축적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더 삶을 추스리면서 지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는 길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데, 서민들 다 죽는다라는데, 제발 좀 저런 불법 사채시장에 대한 근절을 위한 좀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가계하고 기업 대상으로 대출이 모두 줄어들었답니다. 씁쓸한 얘기죠. 카드론도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 연체가 폭증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불법 사금융에 빠지기 직전에 이제 급전 마련하는 통로로 이제 여겨지던 등록 대부업체 대출도 이제 녹록지 않다라고 하고, 그나마 대부업 명맥을 유지해오던 대부업 1위 러시안 캐시가 이제 철수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죠. 점점 우려스러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지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해주는 뉴스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